디지털 소외, 디지털 문화가 급격히 발전하는데 일부 시니어 계층에서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소외되고 그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디지털 소외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어르신들이요, 무인 계산대라든지 열차표 예매, 극장 발권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표를 예매한 젊은이들은 좌석을 이용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입석으로 그 기차표를 가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디지털 레그라고 해서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또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기능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그만뒀어요. 또 어떤 분은 거실 가전제품을 샀는데 괜히 쓰지도 않는 기능에 대해 추가 비용이 지불한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또는 어떤 할아버지는 집 근처 주거래 은행 지점이 사라져서 버스를 20분이나 타고 가서 다른 지점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은요, 구글의 경우를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 수를 청소년 7,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 SK텔레콤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교육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버 ICT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제 매장 54개를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스마트폰 조작이라든지 카카오톡 기초 활용,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문을 하나 조사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용한 스마트폰 기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본 설정 기능이다. 벨소리, 배경화면,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거다. 또 메시지 어플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앱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러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KT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과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현실을 한번 보죠. 61%,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61% 정도가 문자 받기가 가능하고요. 37%만 문자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3%의 65세 시니어들은요, 문자 보내기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34%만 동영상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26%만 SNS가 가능합니다. 이는 절대 다수가 여전히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65세에서 69세는 좀 잘 되고 70세 이상부터 어려운 것을 방해하는 통계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낮춰서 아마 필수적인 교육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문자 보내기부터 했는데요. 약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문자 보내기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봤습니다. 현장의 그 갭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기업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도 있고요. 특히 현장에 투입되는 강사들도 그 받는 비용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최신 컨텐츠로 얘기하려고 하지만 실생활의 시니어들이 느끼는 그 갭은 그것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요, 문자 받기 보내기,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 촬영, 개인 이메일을 만들기, 이래야 이제 그 다음 게 가능을 하죠. 그리고 스마트 기기, 컴퓨터와 차이가 뭔지 가르쳐주고 SNS 계정을 등록하고 활용하는 것, 검색, 음악 듣기, 동영상 보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금융, 개인 요구별 컨텐츠, 실생활 앱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큰데요. 이때 여러 명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보다는 1대1로 한 시간에 뭐 한 분당 한 시간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발소 미용실에 갔을 때 그 고객을 응대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는 코스트가 들어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로 해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시니어가 단순히 저가 제품을 사고 저가의 그 이용료를 쓰는 고객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점차 시니어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통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어렵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노인 일자리와 같은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서 노인별 맞춤형 교육을 1대1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례를 보면요. 65세에서 69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게임, 스마트폰 게임을 할 수 있는 율이 36%에 달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캉이라는 도시에서는요. UI를 쉽고 단순하게 해서 생활 밀착형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하는 것 돌봄 서비스 외에 반려동물 돌보기, 장보기, 뭐 여가, 이동 스포츠 같은 것을 결합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시니어들이 사용하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요. 이런 디지털 교육의 69%가 디지털 기기 이용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니어들이 현장에서 기차를 탔을 때 입석으로 가신다거나 은행을 찾아 헤매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무인 점포이기 때문에 앞에서 서성거리시다 가거나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층도 디지털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깨우친다면 폭발적으로 이용이 늘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액티브 시니어 애들에게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소중한 일, 중요한 일, 필수적인 생활 필수적인 일 속에 이러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령층이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와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요, 1대1 맞춤형 그리고 그 개인에 맞춘 아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고객 소통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현장 속에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이 시장이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니어가 동네 사랑방처럼 그곳에서 디지털 교육을 배우고 거기서 배운 새로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요. 그 고객을 잡게 되고 그 고객이 가진 그 지인이라든지 주변 분 추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ICT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비즈니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8시에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